자, 드디어 2021학년도 수능 완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능 완성을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리뷰라기보다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다 사서 보실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올해 수능이 출제될 건지를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고 내가 이 파트가 조금 약한 것 같다, 난 이 부분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걸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표지를 한번 보면 둘 다 이제 이렇게 이런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안, 2안, 3안으로 이제 투표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2안에다 투표를 했었거든요. 2안이 제 스타일인데 사실은 이제 너의 시간을 응원해, 약간 의미심장한 말 같기도 하죠. 근데 올해 고3들이 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피해를 봤는데 거기다가 너의 시간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응원은 하긴 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최대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걸 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남은 시간에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하고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레벨 1, 2, 3처럼 난이도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게 어려운 문제지 쉬운 문제지를 몰라요. 난이도 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 특강은 과목별로 수능 특강이 나왔거든요. 뭐 수학 1 수능 특강 있고 수학 2 확률과 통계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면 수능 완성은 가형, 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공통된 과목이 수학 1하고 확률과 통계가 있잖아요. 그럼 둘의 책에 있는 수학 1하고 확률과 통계는 문제가 똑같을까요? 아니요. Nope. 둘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8,500원이거든요. 혹시나 한 과목을 포기하고 다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풀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다르다라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문제의 구성들이 조금씩 다르고 있고 책 자체가 동일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좀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은 살짝씩 다르긴 합니다. 일단은 수학 1부터 가형, 나형을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보면 처음 다룬 일단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죠. 근데 지수와 로그 자체에서는 그냥 고등 산수예요. 그냥 단순히 연산하는 법, 계산하는 법. 그리고 또 여기서 수능 특강하고 같이 실린 문제가 뭐냐면 거듭제곱 근의 부호나 거듭제곱 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번에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둘 다 거듭제곱 근의 부호와 성질에 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혹시나 내가 이걸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보면 지금 EBS 교재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뿐만 아니고요. 뭐 7대 함정이나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리뷰하면서 풀어본 결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고1 과정 2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을 끌고 와서 지수 로그를 대입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2차 함수의 성질이라든가 부등식의 성질이 조금 부족하셨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복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지수함수, 로그함수만 아는 것뿐만 아니고 2차 함수나 뭐 직선의 방정식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셔야 문제를 풀기에 조금 약간 용이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삼각함수입니다. 이 삼각함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문과가 됐던 이과가 됐던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문과 기준 무한등비급수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원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가형의 미적분 파트로 옮겨졌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중요하냐면 수능에는 도형 문제를 무조건 실어야 됩니다. 도형 문제를 안 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100% 출제가 됐던 게 뭐냐면 무한등비 급수였어요. 그 단원이 지금 이과로 넘어갔죠. 그럼 도형 파트를 어디서 내겠습니까? 맞아요. 무조건 삼각함수에서 도형 파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형 파트는 무조건 나형 기준으로 삼각함수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둘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그런 도형 문제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려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이 두 개밖에 없죠. 사인, 코사인 법칙 두 개밖에 없는데 이 공식들을 내가 언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만 기억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수능 기준으로 18번, 19번 또는 28번 정도에서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푸셔야 돼요. 그것도 4점짜리 아닙니까? 그리고
나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식들을 잘만 쓰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단원입니다. 이 부분은 문이과 상관없이 무조건 아주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나옵니다.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수열이죠. 근데 수열은 한 3, 4년 전부터 너무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수능 특강도 보고 수능 완성도 한번 쳐다봤는데 뭐 예전에 아주 오래전 기출 문제처럼 정말 어려운 수열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지금 약간 특이한 꼴의 수열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건 규칙성을 발견한다기보다 여러분들한테 대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듯한 방향입니다. A 100항을 구하라든가 뭐 200항을 구하라 이런 문제보다는 보통 5항, 6항 정도를 구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처럼 이 점화식은 어떤 꼴이야, 이 점화식은 어떻게 풀어 이런 식의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그냥 수열을 대입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건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고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인데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뭘 해야 되죠? SN에서 SN-를 빼죠. 그러면 일반항이 나올 겁니다. 이거 다 아시고 계신 거죠, 분명히. SN에서 SN-를 뺐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겠어요? 맞아요. N이 2 이상일 때만 된다는 거. 그러니까 1항은 뭐 해줘야 돼요? 따로 구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열의 귀납적 증명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학 1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학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2의 일단 첫 단원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입니다.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는 사실은 좀 걱정해서 쳐다봤던 게 뭐냐면 로피탈의 정리를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를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을 로피탈의 정리로 풀고 있다면 혹시나 로피탈의 정리를 모른다면 제가 5분 특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그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 문제는 그냥 평이해요. 그러니까 평이하다는 게 뭐 쉽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 있는 기출문제나 이런 거를 가지고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셔도 대비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연속에서는 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그냥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거. 어떤 경우에 연속이 되는지 그리고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거. 근데 그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를 보통은 정의를 이해해서 주는 경우랑 그리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그 두 함수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속 파트는 조금 어렵게 수능 완성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혹시나 이 책이 너무 어렵다면 수능 특강이 조금 더 어렵다면 제가 리뷰한 문제집들 아시죠? 그런 것들을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수능 특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 정리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 부분은 내신 대비할 때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 단원이에요. 근데 수능 특강 때부터 수능 완성까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실어놓고 또 나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꼭 내신 대비 때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반드시 최대 최소와 사이값 정리는 확인을 하시고 체크하고 그리고 또 체크하셨다면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내용이 쉬운 만큼 문제가 꼬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원래 이 미분법 자체가 사실은 나형의 거의 꽃입니다. 핵심이에요. 여기에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 특이한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수능 완성에도 미분법 자체는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가 됐고 주로 4차 함수의 비중보다는 훨씬 3차 함수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3차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푸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적분법이죠. 이제 이 적분법은 사실은 적분하는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조금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깊이 있게 이해를 했냐를 물어보는 거. 예를 들면 절대값 함수가 등장하거나 그리고 합성 함수가 등장하는 문제들이 몇 문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전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 단원도 역시 조금은 수능 특강보다는 훨씬 어렵게 출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단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많은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수학 2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미적분, 이과 단원이죠. 미적분 자체는 작년에 있던 미적분 단원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문과에 있던 미적분이 들어가면서 살짝 난이도가 낮아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수열의 극한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급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오히려 미적분을 푸는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열의 극한부터 한번 살펴보면, 조심하셔야 될 건 수열의 극한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자주 출제가 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역, 니은, 디귿이 꽤 보이거든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 자체가 보통 17, 18, 19 중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좀 약간은 그런 기역, 니은, 디귿 문제를 대비하시는 것도 되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뭐 수원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해드린 것처럼 무한등비급수죠. 이 무한등비급수는 100% 나온다는 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 나오는데 이게 아까 삼각함수랑 이용해서 나올 건지, 그리고 얘는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1 과정과 중학교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초 베이스가 좀 안 된 친구들은 좀 답답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공식 자체가 첫째 항과 둘째 항만 구하면 되는 문제죠. 1-r분의 a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제들은 거기서 거기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마스터할 때까지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100% 나옵니다, 이건. 자, 그 다음 미분법에서는 뭐 딱히 지금 제가 보면 뭐 문제들마다 그렇게 특색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전에 기출문제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충분히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음함수의 미분법 같은 경우는 기하와 벡터에 있던 단원이 미적분으로 왔다는 거, 그 말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다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냥 어렵다는 거죠. 나머지는 좀 어렵고 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적분법도 마찬가지예요. 적분법도 문과에 있는 적분보다는 이과에 있는 적분이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적분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를 더 변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적분이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무슨 적분을 써야 되는구나, 뭐 부분 적분을 써야 되는지, 치환 적분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적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치환 적분한다면 삼각치환을 써야 되는 건지 무슨 적분을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조금 문제 푸는 데는 수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미분 적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문제를 얘가 정확하게 잘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확률과 통계입니다. 이 확률과 통계는 수능 특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3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4월 모의고사도 그렇죠. 29번의 경우의 수가 실린 걸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 단원은 제가 쭉 봤는데 확실한 거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똑같아요. 경우의 수 파트가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대비한다라기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경우의 수 파트를 조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순열이라든가 길찾기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경우의 수라고 해서 연습을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률하고 통계 파트는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냥 여타 나왔던 기출문제랑 변함이 없는데 좀 특징적인 거는 이번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서는 경우의 수가 좀 어려웠다는 거,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수능 완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수능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요. 올해 고3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역대 최악의 고3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이라는 단어는 결과가 나와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최고의 한 해가 될 거고, 혹시나 이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악의 한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거든요. 마스크도 쓰고 또 학교도 뭐 지금 가는 듯 마는 듯 하고 있고 되게 힘든 건 맞지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3들이 다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걸 지도하는,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저희 선생님들도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았죠? 180일 남았는데
다들 힘내시고 남은 시간 동안 꼭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결과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뷰였고요. 잘 보셨으면 반드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